안녕하세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간 개선사항 및 회의비 사전품위 안내 발표를 맡게 된 연구비관리실 김영아입니다. 오늘 학생인건비 개선 방향 및 회의비 사전품위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는 2005년 전국대학 산학협력단장 건의로 시작되어 본교에는 2009년 학생인건비 플링제란 이름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013년, 2016년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실사를 받았고 이번 2024년까지 총 4번의 현장 점검을 받았습니다. 매년 과기부와 키스텝에 운영 현황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본교 학생인건비 최근 5년간 수입, 지급, 집행률 현황입니다. 전년도 2월액을 포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957억, 2020년에 1024억에 이어 작년에는 1515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까지는 620억 원이었으나 작년에는 920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집행 비율은 2021년에는 60.67%로 60% 미만이 되어 기관 개정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었지만 현재는 61%에서 6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R&D 참여 학생연구원 수는 11,000여 명이며 실제로 매월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계정은 약 1,200개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21일 과기부와 키스텝 주관으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간 점검을 받았고 점검 의견 및 개선 사항 중 총 5가지만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인건비 개정 책임자도 별도의 개인정보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학생인건비도 한국연구재단과 키스텝에 별도로 제공되고 있는 개정정보, 잔액정보 등이 있으므로 정보 동의를 따로 받아달라는 의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여러 차례 진행해야 돼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12월 중에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5년부터는 학생인건비 개정 책임자도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에 학생인건비 참여 허가 승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자 동의하게 되시며 영어 버전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구 책임자의 개인정보 동의는 개정 관리 화면에서 관리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학생인건비 확약 체결사항 변경사항입니다. 현재 2학기의 경우에는 9월 1일에 시작되는데 사실 9월이나 10월에 등록해도 확약 체결이 다 가능한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참여 시작일을 과거로 등록하더라도 등록이 가능한 점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받은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연구생 등록 마감은 3월 또는 9월 말이므로 4월이나 10월까지는 계약이 완료되도록 권장할 수 있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오히려 학생인건비를 못 받게 될 우려가 있는데도 산학협력단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기 시작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정도 소요된 이후부터는 체결 시에 안내창을 좀 띄워줌으로써 가능하면 계약을 소급해서 체결하는 것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해보고자 합니다. 참여 확약서에서는 담당 업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생기고 참여 확약을 연구 책임자, 학생, 산학협력단 3자가 체결하게 되는데 최종 체결하는 자 기준으로 체결 일자가 표기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학생인건비 지급 시 소급, 반납, 재지급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키스텝에서는 소급, 반납, 재지급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약이 체결되면 체결된 내용대로 학기 내에서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학생인건비를 변경하고 지급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소급, 반납, 재지급을 제어하라고 지적을 받은 상태고요. 산학협력단에서는 SR&D에서 지연, 소급 등이 발생하면 안내창을 띄워서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학생인건비 소급 사유에 대해서도 현재 협약 체결 지연, 연구비 입금 지연, 과제 변경 등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정 잔액 부족, 외국인 등록증 발급 지연,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학생인건비 반납 사유도 학생 연구자로 인한 확약 변경 지연 외에는 사유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사유가 일부 변경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학생인건비에서 지급 내역을 과제별로 관리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적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SR&D에서 기존에 표기되었던 연구과제 정보가 삭제될 예정입니다. 과제 재원관리 메뉴가 없어질 예정이고요. 지급과제 변경 메뉴도 삭제될 예정입니다. 학생인건비 계정별 연구원 조회에서 연구과제 목록 메뉴가 보였었는데 이 부분도 삭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연구자별 10% 이상 지급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화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당 계정의 연구 책임자와 학생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10% 미만 지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부침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사전에 10% 미만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메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국가연구자 번호를 기준으로 학생 연구자 수나 학생 연구자의 지급액을 집계하고 있어서 국가연구자 번호를 검증하는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연구과제 회의비 사전품위 안내입니다. 해당 규정은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에서 회의비 식비도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한 내용이 규정에 반영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사전 내부 결제가 완료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회의비 사전 품위는 5가지만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회의비 사전 내부 결제는 식대를 사용할 경우에만 필수입니다. 생수나 커피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의비 사전 결제를 SR&D 회의비 사전 신청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SR&D에서도 가능하며 시스템이 없는 기관에 대해서만 수기 문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시스템이나 모바일을 이용해 주십시오. 회의비 사전품위 내부 결제는 회의 시작 시점 또는 카드 결제 시점 중 늦은 시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회의비 사전품위 내부 결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회의록에 변경 사유와 내용을 기재할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5번째, 연구 책임자 발의 또는 결제가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식비에 대한 예외적인 위임 규정을 따로 만드는 것은 불가합니다. SR&D 시스템 보시면 회의비 사전품위로 들어가셔서 회의 일자, 장소, 참석자 수, 회의 목적, 회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하여 사전 품위를 합니다. 모바일 SR&D에서도 사전 품위를 하고 지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회의비 지출 결의에서 해당 사전 품위를 불러오게 하셔서 변경된 사항이 있으시면 변경 사유를 기재하고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 정보는 사전 품위 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인원수 정도만 기재하고 지출 신청 시에 명단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SR&D에서도 사전 품위를 불러와서 이걸 잡고 주칠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우측 화면 좀 보시면 2014년 11월 13일에 과기부에서 회의비 중 식비 사용 기준에 대해서 개정사항을 안내하였으나 11월 29일에 다시 연구재단에서 연구재단 과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설명자료가 배포되어 일선에서 다소 혼란이 있었습니다. 원래 과기부에서는 연구 책임자의 기한 또는 내부 시스템을 통한 식비 사용 신청도 폭넓게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 3일 전에 나온 연구재단의 자료에서는 연구 책임자가 기한하고 결재권자가 최종 결재 이후에 회의비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2, 3일 전에 안내 자료가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과기부 연구제도 혁신과에 확인해 본 결과는 현재 연구 책임자가 기한 또는 최종 결재하지 않은 사전품이라도 사용 후에 연구 책임자의 결재를 받으면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11월 29일에 안내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연구 책임자가 사전품위를 하시고 연구 책임자가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후에 사전품위를 결재 보완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회의비 사전품위 안내 영상도 11월 29일에 연구재단에서 안내된 내용을 좀 반영해서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